두 번째 시간이신데 지난 시간에 수업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아이들이랑 영어 스토리 좀 읽어보셨어요? Okay, very good. 그래서 처음 시작이 어렵지만 처음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우리 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보시고 근데 이게 사실은 지속성 있게 좀 꾸준히 가져야 되는데 어머니들이 가장 이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저도 현장에서 선생님으로서 아이를 가르칠 때는 너무나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쉽고 재미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아이한테 저도 아이가 2명이거든요. 해보려고 하니까 엄마 되기가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거든요. 왜냐하니 아이가 선생님으로서 누군가를 인식할 때랑 엄마로서 인식할 때랑 아이의 태도 자체가 굉장히 틀려지죠. 그런데다가 우리가 재미있게 아트 앤 크래프트 뭐 미술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게 아니라 또 영어라는 엄마도 힘든데 그런 언어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런 강의도 들으시고 인터넷에서 정보도 얻으시고 그리고 처음 시작했을 때 어머니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했더니 나의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아이가 내 생각만큼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서 한 가지는 내가 전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도록 요즘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도 영어 스토리텔링 클래스라든지 리더 얼라우드 클래스, 책을 읽어주는 그런 클래스들이 많으니까 그런 기회들을 좀 이용을 하셔서 선생님이랑 하고 오면 조금 엄마가 하는 것보다 흥미가 있는 것 같아, 생긴 것 같아 하면 그걸 좀 이어서 엄마랑 같이 또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어쨌든 꾸준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위에 이런 관심을 서로 나누고 계시는 어머니가 있으면 서로 이제 서로 격려해가면서 encourage 해가시면서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초기 단계에 아이들이 영어 동화를 처음 경험할 때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할지 책을 어떻게 골라줄지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는데 그리고 From Head to Toe라는 책을 으로 한번 어떤 활동을 해볼지까지 얘기해봤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흘렀다고 가정을 하고 어머니들 지금 자녀분들이 다 연령이 제가 여쭤봤더니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내지는 요즘은 영어의 실력이 사실은 또 나이와 또 정비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어 경험이 엄마랑 책을 많이 읽고 아니면 도서관에 그런 수업도 듣고 해서 스토리가 많이 꽤 익숙해졌다. 그리고 아이의 나이가 되어서 이제 스스로 읽는 그런 이제 단계가 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영어 동화를 그거를 한번 저랑 같이 얘기를 나눠보실게요. Okay, are you ready? Yes, we are. Very good. 자, 처음에 저기 화면에 띄워져 있는 거 보시면 From Head to Toe 할 때는 read aloud. 큰 소리로 책을 읽어주기. 근데 엄마가 그렇다고 소리를 크게 내라는 게 아니라 언제든 엄마와 소리내서 책을 읽는 단계. 근데 거기서는 아이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재밌게 읽어주는 거였다면 오늘을 보시니까 스토리 리딩과 독후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 리딩이라고 이름을 붙여본 거는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읽는 단계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짚어보긴 했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읽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파닉스가 필요한데, 그죠? 그럼 파닉스를 요즘 어머니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예요? 언제쯤 시작하면 좋을까요? 스토리 리딩이 되려면 그게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좋을까요? 언제쯤이 적합할까요? 요즘은 어머니들 제가 현장에 있어 보면 3 years old. 선생님, 저희 아이가 3살인데요. 그러면 만 2살. 내지 4살인데요. 파닉스가 많이 중요하다고 해서 하면 될까요? 지금 하면 늦지 않을까요? 라고 심지어 질문도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스스로 읽는 파닉스라는 것은 문자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각 문자가 가진 사운드, 소리를 알아서 그 규칙을 가지고 뭔가 분석해서 읽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정도 아이의 인지 수준이 돼야 되고 그리고 파닉스가 시작된다는 건 또 라이팅이 함께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대근육, 소근육의 발달도 함께 이루어져야 돼서 우리말을 읽기 시작하는 가장 적합한 나이와 똑같아요. 영어도 어차피 어떤 언어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몇 살 정도? 오케이. 6살 전후.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 있죠.
어떤 아이가 4살인데 너무 문자에 자기가 관심을 가져요. 그런 경우는 예외로 그걸 허용해 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엄마가 푸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관심을 보인다면 그거 그대로 이제 살려주시면 되는데, 자, 그럼 파닉스 따로 스토리 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파닉스라는 거는 단어를 읽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문자를 배우는 거는 뭔가 의미 있는 텍스트를 이해하면서 읽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말도 똑같이. 그렇게 되니까 파닉스랑 사이트워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해서 이거를 어떤 텍스트 안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 어떤 텍스트? 의미가 있는 텍스트. 그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제 여름방학이 이제 끝이 나고 가을학기가 시작되었는데 한참 이제 매 방학이 되면 저희 집은 아파트니까 문 앞에 전단지가 굉장히 많이 붙어요. 그죠? 여러 학원에서 우리 커리큘럼이 좋다, 프로그램이 이렇다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닉스 2개월 완성, 3개월 완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Is it possible? 가능할까요? 자, 파닉스라는 룰 26개의 알파벳 레터와 그 사운드가 각각의 사운드, 어떤 사운드죠? A 같은 경우는 A, B 같은 경우는 B, C 같은 경우는 K, D, 각각의 26개 사운드,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놓이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룰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사운드와 문자의 배열관계, 그 상관 법칙을 익혀서 그거를 읽어낸다. 근데 단어에서만 그거를 풀어내자면 충분히 2개월, 3개월 안에 특히 우리나라 아이들 너무나 뛰어난 브레인들이잖아요.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의미를 이해하면서 읽는 것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2개월, 3개월 완성이라는 게 impossible이겠죠.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2개월, 3개월 완성이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의미 안에서 이해시키려면 장기간 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토리 안에서 그거를 활용해보자. 그래서 from head to toe도 문자 교육이 돼야 되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풀 것인지를 제가 사이트 월드 액티비티 이런 거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쭉 하다 보면 어때요? 아이가 점점 많은 단어를 내 걸로 소화해내게 되고, 내가 읽을 수 있는 단어도 문장도 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점점 글밥이 많은 책들을 엄마가 읽어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스토리 리딩, 스스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전히 아이들이 글을 많이 읽을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했을 때 우리 애는 이제 레벨이 높으니까 스토리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스토리는 아주 그냥 영어의 초기 레벨 단계의 아이들이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영어에 흥미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오해하시는 어머니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니죠. 계속 스토리를 아이들이 생활화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어떤 영어가 잘하는 영어인가로 다시 되돌아가면 해답이 나오겠죠. 어떻게? 어쨌든 아이들은 영어로 사고하고 그거를 표현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 아이들은 EFL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이죠.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제집 형태의 다양한 교재들, 물론 굉장히 훌륭한 교재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만 해서는 그런 사고력이나 표현력이 절대 키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를 통해서 뭐라고 되어 있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Reading comprehension과 논리적 사고의 바탕이 되는 그런 배경 지식 및 리딩의 스트래터지들을 습득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comprehension, 배경 지식, 그리고 reading strategy, 스트래터지는 전략이죠. 읽기의 전략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어머니가 책을 선택해 주실 때도 어때요? 다양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책들을 예전엔 흥미 위주로 선택을 해주셨다면 그거 이상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책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리딩 스트래터지가 뭘까요? 컴프레hension은 이해하는 거니까 그죠?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 리딩 스트래터지는 뭘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신문을 읽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뭔가 이해를 하면서 읽고 그리고 이러니까 내 의견은 이렇다. 그죠?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진행하는 거 보니까 이 다음에는 지금 내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얘기를 또 하겠네 라고 우리도 모르게 지금 여러 가지 전략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글을 이해하면서 읽는 거죠.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로 리딩의 스트래터지를 키우게 되는데 어떤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냐면 우리 책을 읽고 나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국어책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죠? 어떤 한 권의 책을 읽고 나면 Who were the characters? 캐릭터가 누군지, 주인공이 누군지, 그리고 Where and when does the story happen? Where 하는 건 어디서 스토리가 일어날까 하면 세팅이죠. 배경이 되는. 그 다음에 언제, when, 그리고 또 what happened? 이벤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죠? 요런 것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은 했지만 글을 읽다 보면 이런 흐름이었으니까 이런 흐름으로 갈 때 what will happen next? predict. 다음에 스토리를 유추하는 그런 능력. prediction. 그리고 어떤 스토리 같은 경우는 각각 가진 스토리가 가진 특성들이 다 틀려요. 어떤 스토리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두 사람이 나오는데 비슷한 점도 있고 틀린 점도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런 이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compare, 비교하고 contrast, 대조하는 작업들. 스토리에 있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또 굉장히 스트래터지들이 많다, 그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아이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스토리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어머님이 던져주시고 대답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능력이 키워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스토리를 읽다 보면 우리도 또한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도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단어들도 나오지만 처음 듣는 그런 단어가 나왔어요. 표현이 나왔어요. I don't know. 모를 때 어떻게 하나요? 바로 사전을 찾나요? 물론 사전을 찾아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이 있으면 좋지만 처음에는 문맥안에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 클루를 가지고 컨텍스트 클루를 가지고 모르는 처음 보는 그런 표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컨텍스트 클루를 찾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등등등 다 리딩의 스트래터지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그런 책들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엄마랑 같이 얘기를 해보고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런 리딩의 스트래터지들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새로운 어떤 텍스트를 봤을 때도 이렇게 그 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떤 부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냐면 스토리를 쓰더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나는 이제까지 리딩 스트래터지를 전혀 얘기를 안 했는데 어느 날 딱 하면 impossible.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어머니가 질문을 해주시기도 하셨지만 스토리를 요즘 쓰는 곳은 너무 많고 집에서도 어머니들이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읽어주시지만 너무나 그 단편적인 부분 하나의 센턴스 아니면 하나의 그 스토리를 이루고 있는 소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게임 해보고 그죠? 요게 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보면 주로 많이 하게 되는 게 Why do you think like that? 왜 그렇게 생각하니? What's going on? 어떤 일이 일어나니? What will happen? 어떤 일이 일어날까? Why is it like that?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스토리를 쭉 했던 아이들은 심지어는 이런 질문을 받기도 전에 자기도 모르게 혼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요. 어떤 스토리 같은 경우는 I think this story will be like this. 그 자체를 즐길 줄 아는데 어떤 다른 그룹의 아이들은 어떤 식의 반응이 나오냐면 어떤 질문을 제가 좀 전에 했던 질문 똑같이 던져도 I don't know 라고 대답을 해요. 그죠? 스토리를 보기는 봤는데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 그런 법이 아니라 단순하게만 이렇게 활용했을 때 I don't know.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떠냐면 생각할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경우에 I don't know는 정말 영어 능력뿐만이 아니라 우리말 국어 능력에도 굉장히 문제를 만들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어라는 이런 그 새로운 언어의 그런 학습이 너무나 중요시되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도 많이 따라 부르고 그 다음에 영어 유치원도 가서 2년 3년 배우고 하는데 그 누구도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